울산에서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가족 간의 소규모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남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문수로라는 이름을 경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했습니다. 전세가 폭등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 보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한 영세 고철업자가 대기업을 사칭한 일당에 코로나19 비대면 거래라는 말에 속아 납품 사기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일가족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확진 환자 4명 중 1명이 가족 감염인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가족 간의 감염 전파력이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병원. 복통을 호소하는 초등학생이 입원과 수술 절차를 밟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양성. 병원에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도 함께 검사했더니 둘 다 양성이 나왔습니다. 입원을 위해 병원을 찾지 않았다면 감염 사실을 몰랐을 이른바 숨은 감염자였던 겁니다. 이제 종교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곳을 다녀온 것인지 가장 정확한 것은 이제 GPS 정보가 일단 가장 정확한데 지금 아직 못 받고 있고. 지난 25일 성탄절엔 확진 환자인 경기도의 부친을 만난 중구 30대 남성과 그의 부인, 10살 미만의 자녀 2명이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12월 들어 울산에서 발생한 확진 환자 422명 가운데 114명, 27%가 가족으로부터 감염됐습니다. 대부분 사회활동이 활발한 40, 50대가 먼저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하는 패턴인데 자신이 감염된 줄도 모른 채 가족 간 접촉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바깥 활동보다는 가정 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전파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은 중장년층이 일터나 사회생활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가정 내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유영재입니다. 울산에서는 오늘 일가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 4명이 추가됐습니다. 618번 확진 환자는 동구에 거주하는 10대 남학생으로 40대 부모도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621번 확진 환자는 러시아에서 입국한 남구 거주 50대 남성으로 내국인입니다. 올해 울산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남구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문수로라는 이름을 붙인 아파트들이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들은 정작 문수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새 주소 8등로 표지판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파트 이름에는 문수로가 붙어 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도 봉월로에 지어지고 있지만 아파트 이름은 문수로로 시작합니다. 두 곳 모두 실소유자와 투자자의 관심을 끌며 완판됐습니다. 수년 전 남구 동산로에 완공된 아파트지만 문수로라는 이름을 앞세워 올해 가격이 크게 오른 곳도 있습니다. 이 일대에 건립 중인 공동주택들은 하나같이 옥동과 대공원, 문수로 생활권이라는 등의 이름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수로는 이곳 공업탑 로터리에서 문수 경기장을 지나 무거 삼거리까지를 일컫는 울산시 도로 35선의 일부 구간입니다. 전체 길이는 4.98km, 행정구역은 신정동과 옥동, 무고동을 연결하는 왕복 6에서 8차선 도로가 문수로에 해당합니다. 문수로를 따라 초등고등학교 학군과 학원가, 도서관과 대공원 등 실생활 편의시설들이 형성돼 있다 보니 분양업체들이 너도 나도 문수로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문수로 그쪽에 집값이 제일 높다 보니까 문수로 그쪽에 사람들이 좀 반응 좋아지죠. 아파트 이름이 실제 주소지와 달라 허위 과장 광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거짓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문수로에 없는 문수로 아파트. 현행법상 처벌 규정도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수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세입자들이 전셋집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임대차법이 마련됐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법망을 피해가는 집주인의 이른바 꼼수에 세입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김문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해 4월 집주인과 8천만 원의 29평형 아파트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넉 달 뒤면 계약이 끝나는데 얼마 전 집주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조항이 마련됐다고 해 안심하고 있었는데 터무니없는 액수를 들었습니다. 19년도 계약할 때 그 금액보다는 현재 시세의 전세 금액으로 올리고 싶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을 비켜달라. 현 시세로 전세 매물은 2억 원 정도. 직전 임대료에서 150%나 상승한 값입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임차인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외로 규정됐지만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들어와 산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겁니다. 공인중개업 관계자들은 전세금을 못 올려 아쉬운 집주인과 마음대로 이사갈 수 없는 세입자들의 상황이 악순환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입주할 때는 물량이 너무 쏟아지니까 이게 집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억대씩 집을 사서 그렇게 주면 손해가 전부 빚 안고 뭐 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울산은 지난해 전셋값이 4.9% 떨어졌지만 올해는 18.8%나 올랐습니다. 폭등한 전셋값 속에 임대차 보호법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울산 지역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 울산 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지역 가계대출액은 21조 8천억 원으로 9월보다 1,73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8월과 9월 사이 609억 원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주택 매매와 전세자금, 또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생계자금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큐브 뉴스입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울산관광재단 초대 대표이사에 함경준 전 경기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실장이 임명됐습니다. 함 대표이사는 한국관광공사에서 33년간 근무하면서 쿠알라룸푸르 지사장과 홍콩 지사장, 관광브랜드 상품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울산 남구와 경기도 안양, 강원도 춘천에 스마트 슈퍼를 한 곳씩 개점했습니다. 스마트 슈퍼는 낮에는 운영하는 사람이 있지만 심야 시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포로 출입 장비와 계산대, 보안 시스템 설비에 스마트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800개씩 모두 4,000개의 스마트 슈퍼를 열 계획입니다. 학생 1인당 10만 원의 2차 교육 재난지원금이 내년 초에 지급됩니다.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역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들이 장기간 원격 수업에 들어가 각 가정의 간식비와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취약계층 학생에게는 이와 별도로 5만 원 상당의 학습 꾸러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3단도 김용희 판사는 수업 시간에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수업 시간에 학생이 자신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자 머리카락을 자르겠다, 때리지도 않았는데 울려고 하느냐 등 수차례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2분쯤 동구 서부동 현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나 12층과 13층 일부를 태우고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주민 등 목격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협력업체들이 과도한 민원 때문에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복되는 주민 민원 때문에 동구청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소음 측정을 나오고 있으며 몇 명의 고정적인 민원인이 수십억 원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동구청은 관련 민원이 지난 2월부터 모두 294건이 접수됐으며 공사 소음 기준치인 65dB를 넘은 건 6번 적발돼 공사 중단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미포주선 노사가 새해를 불과 나흘 남긴 오늘 올해 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전체 조합원 대상 찬반 투표를 벌입니다. 잠정 합의안은 기본급 동결과 코로나19 극복 경력금 100만 원, 또 무분교 타결 경력금 100만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현대 미포주선 노사는 지난해에도 12월 30일 교섭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인 울주군 삼남면 하이테크밸리에 500가구 공공임대 아파트가 들어섭니다. 울산시는 하이테크밸리의 미분양 산업시설 용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LH가 720억 원을 들여 내년에 착공, 2024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울주군 삼남 물류단지에 아울렛을 조성하는 사업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사업 주체인 메가마트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 환경이 온라인으로 급변하면서 사업 방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물류단지 개발 기간을 내년 말까지로 연장해 최근 울산시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삼남 물류단지 조성 사업은 울주군 교동리 일대 13만 제곱미터 부지에 1,600억 원을 들여 영남권 최대 물류 중심지를 만드는 사업으로 기초 공사까지만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울산의 인구 10,000명당 프랜차이즈 가맹 점수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 2019년 프랜차이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의 가맹 점수는 5,265개로 전국에서 2.4%의 비중을 차지했고 인구 10,000명당 가맹 점수는 45.9개로 제주와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가맹점 종사자 수는 17,900여 명, 매출액은 1조 6,280억 원으로 집계돼 7대 특광역시 중에서는 전체 규모가 가장 낮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울산 지역 기업들이 연말 종무식과 연초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은 강당에서 해마다 열던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현대중공업도 종무식과 시무식 행사를 사내 방송과 유튜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또 울산상공회에서도 내년 5일로 예정된 울산 지역 각계각층 신년 인사회를 취소하는 등 경제단체 신년 행사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되거나 취소가 됐습니다.